안녕하세요. 소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한 라이브러리 실행하고요. 보지 못했던 이거는 맵플로우 라이브러리는 시각화, 차트 그리는 툴입니다. 그리고 트레인스 테스트 스프리트 테스트하고 검증 셋을 분할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데이터 가져오기는 뭐 판다스의 리드 C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앞에 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아까 뭐 설명을 할 때 이 인플레이스를 컨트롤 X 넣지 않으면 지금 이게 아이디가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 아이디가 당연히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이 분석을 할 때 이게 데이터가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이런 옵션을 이제 일부러 주게 하는, 그래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희소 사건인데, 제가 이 데이터가 실제 이제 적발이라고 하는 게 업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위한 부분인데, 즉 사드 데이터 프레임의 적발 여부, 이것에 대한 values count를 보면 value count를 보면 적발 아닌 게 60, 정상 62건, 정상이 아닌 적발된 게 2건. 이게 이제 numby의 빈 카운트, 뭐 숫자에 대한 뭐 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상이 64건에 토탈 64건에 2건이 이제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 데이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희소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을 적게 추출하는 뭐 언더 샘플링, 적은 거를 많이 추출하는 뭐 오버 샘플링도 있고, 또한 이제 지금처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 분모에다가 넣어서 많은 건을 분모가 넣으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적은 건을 분모가 작아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오히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6배, 얘는 0.52배,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만들어서 이 가중치를 밑에 보면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가중치를 적용을 시켜주면 그거에 맞춰서 얘가 더 그쪽에 가중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 옵션을 넣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훈련하고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부분은 트레인 테스트 스프리트에 뭐 이거는 뭐 함수의 신텍스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테스트 사이즈는 0.3, 즉 30%는 이게 토탈 64건인데요. 64건 중에 30%는 테스트 사이즈로, 나머지 70%는 일반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 사이즈로 쓰겠다라는 거고, 랜덤 스테이터스는 이제 뭐 시드 값이라고 해서 1로 넣으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고, 스트레이트파이는 이제 분할하는 기준을 뭘로 가져갈 거냐, 즉 이 적발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좀 분할을 좀 해라, 이거에 뭐 30%, 7대 3으로 분할하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봤더니 44건, 70%, 20건, 요거는 이제 30%에 해당하는 거. 요거 보는 것이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나왔다는 건 2차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행, 44행, 6열. 6열이라 하면 저기 뭐냐, 그거죠. 이렇게 만약에 아까 컬럼이 6개라는 겁니다. 컬럼이. 자, 이렇게 보면 아까 헤드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64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4개와 64개 이렇게 테스트와 훈련 셋을 분할을 한다.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게 저도 데이터셋에 대한 게 왜 쓰는지, 이게 되게 데이터셋 자체가 쉽게 핸들링하지는 데이터가 액세스하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게 많이 쓰고요. 자, 이걸 보면, 자, 이 함수인데요. 함수 디파인을 한 건데, 데이터 프레임, 아까 이제 이게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받고 셔플 섞을 거냐 말 거냐, 어떤 파라미터를 받고, 배치 사이즈 파라미터 받고, 요게 이렇게 값이 돼 있는 건요, 파라미터를 안 던지면 디폴트로 32를 쓰겠다는 거고, 던지면 그 값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프레임을 카피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오는 거예요. 얘에서는 없애버리고 얘를 뽑아서 라벨을 값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여드리면, 아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요런 데이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 DSCL을 뽑아와요. 그래서 요걸 라벨이라는 값에 넣어서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얘는 이제 뽑았으니까, 여기서 뽑았으니까 적발 여부 뺀 나머지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값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 가령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은 44개고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은 20건이잖아요. 3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을 다 요런 거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라인에 가면. 그래서 요 라인은 좀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딕셔너리 타입. 그다음에 요거는 값. 그래서 요걸 튜플로 묶어서 44건, 테스트 데이건 20건.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 자, 셔플을 하겠다, 섞겠다. 우리 카지노 가면 이렇게 카드 섞잖아요. 그 카드를 이제 섞어야 테스트 셋은 어디에 편중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섞어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섞어서 섞을 때 여기 버퍼 사이즈가 랭스 데이터, 요 랭스 전체 풀 44, 즉 전체를 대상으로 섞겠다라는 거죠. 이 사이즈를 적게 하면 요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 셔플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44건을 막 섞겠다 이런 거죠. 섞은 다음에 여기 이제 배치 사이즈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가 아마 밑에 파라미터에서 5개로 던질 거예요. 여기서 배치 사이즈 5개로 배치 사이즈를 던졌거든요. 자, 던져니까 얘가 어떤 상황을 하냐면, 이 녹색 데이터셋을 이 녹색 데이터셋을 5건씩 묶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묶으니까 총 44건이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이 총 9개의 배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맨 마지막은 40건에 이제 44건이니까 한 건 빠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배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프리패치라고 해서,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학습을 요거부터 이렇게 해 나갈 건데, 이렇게 할 건데, 그 학습을 할 때 사전에 데이터를 로딩해서 사전에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 그걸 먼저 해라. 근데 그거를 사이즈 5개를 먼저 읽어와서 프리패치해서 작업을 해라. 이런 옵션입니다. 근데 다른 강의에서는 이걸 굳이 여러 개 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1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요 배치 사이즈 같이 가져가니까 이제 프리패치를 요거를 이제 뭐 5개 정도 미리 준비해 놓고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들어보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그 한 번에 메모리에 다 올리기 어려우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부분 처리, 부분 범위 처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병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좀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카피해서 요거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함수가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쓰이냐면, 자, 여기서 배치 사이즈 5개인데, 아까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2개 7대 3으로 나눴잖아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셋에 트레이닝 셋을 배치 사이즈 5개로 해서,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셋으로 이제 타입이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또 트레이닝 그 훈련 셋은 셔플을 해야 되지만 테스트 셋은 셔플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셋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아까처럼 데이터 셋 테이크 해서 한 건만 가져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5개의 입력 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5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라벨 5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5개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건에 대해서 5개의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건 이제 두 번째 이제 함수인데요. 자, normalization, 정규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규화를 이제 해야지 학습에 이제 뭐라고나 할까,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다른 파워포인트 정리 내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네임을 받고 데이터셋을 받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에 요거를 생성을 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에다가 피처 데이터셋을 이제 넣어서 어답트 해가지고 이제 정규화를 하는 건데, 이 피처 데이터셋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데이터셋을 받아서 그 데이터셋을 매핑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x값과 y값으로 요 위에서 만들었어요. 요런 형태로 x값, 딕셔너리 타입, y값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y값은 안 쓸 거고 버리고, x값 중에서도 인보이스 밸류가 숫자거든요. 나머진 다 문자고. 그래서 숫자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서 숫자 값만 네임, 아마 인보이스 밸류 키워딩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x의 인보이스 값만 쭈루룩 뽑아서 따로 그 피처, 어떤 변수, 입력 변수, 독립 변수, 엄청 많이 뭐 용어가 다양한데, 하여튼 그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규화해라 이렇게 하는데, 정규화에는 뭐 3가지 정규화가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규화를 이제 하게 되면 값이 뭐 달라집니다. 0에서 뭐 1 사이로 어떤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인코딩 레이어, 이거는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완화 인코딩을 하는 건데, 여기 스트링일 때는 스트링 룩업을 쓰고, 여기에는 이제 스트링 중에서도 숫자인데 숫자에 어떤 그 순위가 있는 어떤 문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스트링 인코딩 아까 그 코딩 있었죠. 데이터셋의 XY 값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네임 값을 따로 뽑아서 그 값을 인덱스 버케어버리에다가 만들어서 카테고리에 버케어버리 사이즈를 만들고, 그거를 인코더를 통해서 그 람다 익스프레션 있죠. 그거를 던질 때마다 그거를 완핫 인코딩으로, 완핫 인코딩, 여기 완핫 인코딩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네. 자, 요게 그런 함수입니다. 아까 부분으로 보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모든 인풋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인코딩된 피처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인보이스 밸류를 헤더 값을 추출을 해서 그 뉴메릭 컬럼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데, 데이터셋하고 컬럼명을 넣어주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C 레이어에다가 자 뉴메릭 컬럼 아까 이 뉴메릭 컬럼을 넣어줘서 인코딩된 컬럼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인코딩은 이제 정교화된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된 이제 형태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이 예제에서는 사용이 안 돼서 제가 주석 처리를 했는데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자형, 범주형 변수 요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데 요게 이제 배열로 넣어줬기 때문에 요게 4번 돌 거예요. 4번. 요 값이 바뀌면서 4번이 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드렸다시피 헤더 요거 임포터 틴 넣었다, 신고인 코드 넣었다, HS 코드 넣었다, 원산지 코드 뺑뺑이 돌아가는 거죠. 데이터셋 넣고 스트링 타입으로 넣었으니까 요걸 쓰는 거죠. 스트링 룩업을 해서 자, 그 값을 뽑아서 이제 인코딩 하는 요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 뭐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따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코딩된 피처가 그냥 입력 변수와 인코딩된 피처를 따로 이렇게 애드해서 이렇게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냥 입력 변수 어펜드 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모아서 입력 변수와 아웃풋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펑셔널 표기예요. 이렇게 요 값을 여기다 해서 함수를 다시 이제 변수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모델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학습하는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모델은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 쓰고 요게 이제 그 적별이냐 아니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트 엔트로피라는 손실함수를 적용하고 정확도 어큐러시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 그려주는 차트 요게 설치가 돼 있어서 굳이 실행을 하는데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앞에 했던 사전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모델.jpg로. 자, 이렇게 보면 자, 입력하는 입력 파라미터 입력 파라미터가 뭐냐면 수입자와 인보이스 밸류와 신고인 코드와 HS 코드와 원산지 코드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자, 요렇게가 입력 입력 변수죠.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인데 그 중에 얘는 스트링은 학습을 못해요.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완핫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두 가지씩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완핫 인코딩의 최종 마지막 아웃풋을 보면 333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단어도 포함을 해서 얘가 알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가 되는 건데 제가 뭐 어떤 사업자 번호를 하나 더 추가했다. 뭐 3333 여기다가 뭐 더 추가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수입자 틴이 4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컬럼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화만 한 거기 때문에 컬럼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다 갖다 concatenate 해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에 하나, 둘, 셋, 네 개, 3. 그래서 다 concat 했더니 입력 파라메타가 13개의 컬럼이 되는 거죠. 이게 요거를 쓰니까 요런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다 수작업으로 완화 인코딩 해주고 뭐 컬럼명 가변수 처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것을 모델을 댄스 레이어 뭐 완전 연결 뭐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댄스 레이어 보면은 인풋이 이제 13개 이렇게 입력
X 값이 13개가 쭉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이게 이제 32개의 뉴런이 있는 거죠. 그 노드가. 그럼 이게 다 연결된다고 해서 이 하나가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풀 컬렉티드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원 댄스 레이어 첫 번째 하고, 드랍이라고 하는 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비율로 이제 노드를 이제 없애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은 true, false 이렇게 이진 분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 해서 시그모이드 어떤 함수를 쓰겠죠. 활성 함수를. 어찌됐든 그렇게 모델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주석 처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요 모델에서는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모델의 피팅,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에폭 150번, 즉 이 전체 데이터셋이 64개인데요. 64개를 가지고 훈련해서 오차를 계산해서 또 이제 오차가 적은 쪽으로 계속 학습을 계속 해나가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그걸 또 이제 한번 또 검증하는 것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아까처럼 클래스 웨이트, 이게 이제 희소 사건에 대해서 가중칙을 적용해서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엔터, 여기에서 이제 다 실행은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실행을 하면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데,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돼 있어서 지금 CPU로 얘가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GPU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GPU하고 CPU하고 이제 속도를 해야겠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픽 지퍼스 1160이라서 뭐 그래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제 accuracy 정확도가 1이라고 하는 거, 프로테이지 100%라는 거고요. 밸리데이션 로스, 검증셋에 대한 손실률, 밸리데이션 어큐레시, 검증성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가 150번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PLT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서브플로 두 개를 그려라. 이거는 일렬에 일행에 두 개의 열로 만들어라. 차트를. 그 중에 첫 번째 거고 그 중에 두 번째 거다. 이런 거고, 첫 번째에 여기 히스토리, 여기 학습했던 이 데이터, 이걸 실행을 해야 되네. 자, 여기 학습했던 것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의 정확도와, 이건 밸리데이션만 보여주고 이건 손실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라,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주황색이 정확도, 즉 훈련셋에 대한 정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은 밸리데이션 셋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학습셋, 밸리데이션 같이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나쁘지 않은 셋이죠. 나쁜 셋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학습셋은 이렇게 잘 내려가는데, 검증셋이 어느 일정 시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이 부분은 과적합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없고, 또한 밸리데이션 셋도 정확도도 이제 100%로 수렴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하고, 모델 저장된 모델을 다시 로드해서 이제 샘플 가지고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인풋 값을 해서 이제 검증하는 요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죠. 뭐 요거는 노테이션은 간단한 거니까. 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뭐 설명이 디테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소스에 대해서, 요소스는 뭐 제가 직접 짠 게 아니라 여기 텐서플로우에 제공되는 샘플 소스를 갖다가 뭐 저희 어떤 체험하는 것에 어떤 값들만 바꿔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룩업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여기서 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